이번 42번째 편은 코펜하겐 양자세계에서 벨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음을 설명하겠습니다. 봄은 EPR 사고 실험의 위치와 운동량의 속성 대신 전자 스핀의 서로 다른 축의 각 운동량 속성으로 재해석하였는데, 벨은 전자 스핀의 축 사이의 각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봄의 실험을 확대하여 코펜하겐 양자세계에서는 벨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음을 보이게 됩니다. 벨은 아인슈타인의 EPR 세계와 보어의 양자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한 것인데,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EPR의 사고 실험은 입자 운동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두 속성으로 실제성과 국소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실험으로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봄은 EPR의 논의를 전자의 스핀으로 바꿔서 논의하는데, 1957년 발표한 논문에서 EPR 실험에 대하여 스핀으로 바꾸어 상세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벨은 이 논문을 연구하여 지난 편에서 설명한 EPR의 세계와 코펜하겐 양자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1964년 발표합니다. EPR 실험을 스핀으로 하게 되면 바뀌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스핀의 성질과 관찰 방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비롯하여 모든 소립자는 스핀을 갖게 됩니다. 전자의 스핀은 19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 발견될 때 보어의 의도한 실수로 입자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설명해서 설득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스핀을 소개할 때 전자의 자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각 운동량이 2분의 1로서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종류를 가지지만, 이는 결코 자전 방향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아닙니다. 모든 입자가 스핀을 가졌고 광자도 마찬가지인데, 각 운동량이 1로서 양자수가 1, 0, 마이너스 1의 세 종류를 가집니다. 입자 종류에 따라 정수 또는 반정수의 각 운동량을 가졌기 때문에 자전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초 전자의 자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고전역학으로 전자의 자전을 계산하면 회전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자의 스핀은 고전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자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양입니다. 하우트 스미트와 윌렘 베크가 스테른 게를라흐 실험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제안하여 전자의 스핀을 발견한 것은 마치 보어가 고전 이론의 궤도 모형과 양자 가정으로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를 설명하였지만, 궤도 모형은 정확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을 따라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전자의 스핀은 입자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게 하고,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자기장과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이를 업스핀과 다운스핀이라 하고, 스테른 게를라흐 실험은 외부 자기장으로 서로 반대 스핀 입자를 구별한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여 물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한 쌍의 연산자가 교환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위치나 운동량 또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여 이 쌍은 동시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18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입자의 서로 다른 축에 대한 스핀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입자의 스핀에는 공간상에 3개의 스핀축이 존재하는데 각각 축의 각 운동량의 연산자는 서로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고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EPR의 논리가 입자의 스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치를 사용해야 측정 가능한 위치와 운동량에 비해 스핀은 같은 실험 장치를 방향만 바꾸어 측정할 수 있어 실제로 실험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스핀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의 방향을 공간상의 임의의 3개 축의 단위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축이 꼭 직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에서는 두 축으로 스핀 방향을 표현할 수 있고 편의상 3개의 축을 직교로 표시한 다음 진행 방향이 한 축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그림과 같이 평면상에 직교한 두 축의 각 성분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업스핀의 화살표 방향이 자기장의 N극을 가리키면 다운스핀은 S극을 가리킵니다. EPR 사고 실험과 같이 서로 얽힌 두 전자 A와 B는 총 스핀이 0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는 업스핀이고 다른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왼쪽 아래 그림은 A전자, 오른쪽 위 그림은 B전자를 보여주고 있고 스텔은 게를라흐 자장 실험 장치의 자장 방향을 N과 S로 표시합니다. 자장 방향을 화살표와 같이 수직으로 NS극을 향하게 하여 업스핀의 A는 통과하여 플러스라 하고 다운스핀 B는 통과하지 못하여 마이너스라고 하여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경우의 확률을 P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에 얽힌 전자쌍들이 날아가면서 측정되는 P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확률이 0.5가 될 것이고 역으로 P 마이너스 플러스의 확률도 0.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벨은 양쪽 두 자석 중에 하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비측정 자석 방향을 A에 대하여 45도, 90도, 185도 등으로 돌려놓는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를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자석을 돌려놓으면 업스핀으로 측정되는 반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P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은 같은 방향, 즉 0도였을 때 0.5에서 줄어들어 185도가 되면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런데 EPR 세계와 코펜하겐 양자 세계의 줄어드는 변화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45도를 돌려놓으면 그림과 같이 표시된 부분, 즉 반원 중 180분의 45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비로 계산하면 P 플러스 마이너스는 0.5에서 0.37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확률은 전자가 아닌 그냥 전자와 유사한 화살을 보내고 화살을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하면, 즉 EPR 3개라면 이렇게 바뀌는데 전자의 스핀이라면 다르게 변합니다. 전자의 스핀은 P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하는 방법은 자장 감지기에 틀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확률은 2분의 1 코사인 자승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이것은 광자의 편광에 대한 말루스 법칙과 유사한 양자역학적 스핀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조편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가 45도이면
이를 대입하면 0.427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화살로 나타낼 수 있는 EPR 세계와 전자의 스핀으로 나타내지는 코펜하겐 양자 세계에서 감지기 각도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0도, 90도, 180도에서는 양쪽 확률이 같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40도와 140도에서 EPR 세계와 양자 세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양자 세계에서는 41편에서 설명한 벨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전자 스핀의 서로 다른 축을 A, B, C라 하고 이들은 전자의 속성입니다. 전자의 스핀 실험을 벨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P 플러스 마이너스 AC는 P 플러스 마이너스 AB와 P 마이너스 플러스 BC 확률의 합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ABC는 스핀의 방향을 측정하는 방향 감지기의 각도로 어떠한 임의의 세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0도, B는 135도, C는 270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벨 부등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P 플러스 마이너스 AB는 2분의 1 코사인 자승 2분의 270은 0.25이고 P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P 마이너스 플러스 BC는 2분의 1 코사인 자승 2분의 135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자승 2분의 135는 0.146으로 벨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결과는 세 개 축의 각도의 한 예이지만 모든 각도에서 벨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음을 벨은 논문을 통하여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EPR 세계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양자 세계를 표시하면 A, B, C의 세 개의 축의 스핀 속성을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A의 플러스와 B의 마이너스를 가지는 영역은 EPR 때보다 줄어든 면적입니다. A 플러스와 C 마이너스의 영역과 C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영역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합이 더 작게 되어 벨 부등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양자 세계에서 물리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힐베르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의 시스템의 영역들이 확률로서 나타낼 때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있고 따라서 벨 부등식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얽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A 플러스와 C 마이너스에 속한 영역이지만 A 플러스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벨은 EPR 세계와 코펜하겐 양자 세계를 구별해주는 부등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험에 의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면 EPR 세계가 맞고 성립하지 않으면 코펜하겐 양자 세계가 맞는 것입니다. 벨의 논문은 학자들이 거의 읽지 않는 삼류 잡지에 실리고 아마도 읽은 학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읽고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컬럼비아 대학원 과정 학생인 클로저와 보스턴대 과학 철학자이면서 이론 물리학자 시모니였습니다. 벨이 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지만 실제로 구현하는데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클로저는 처음으로 실험 결과를 얻게 되고 1972년 발표하지만 당시 벨 이론이나 실험 결과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70년대에 몇 그룹에서 유사한 실험에 성공하고 80년대가 되어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보움은 EPR 실험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속성 대신 입자 스핀의 서로 다른 축의 각 운동량 속성으로 바꾸어 재해석하였고, 벨은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 스핀의 서로 다른 세 개 축의 속성으로 벨 부등식이 위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벨 부등식은 EPR 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코펜하겐 양자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우리가 어떤 세계에 있는지 구별하는 실험 방법을 제안한 셈입니다. 다음 강의는 벨 이론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스핀 대신 광자의 편광으로 실험적으로 벨 부등식을 테스트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여 성공한 클로저와 시모니의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